맞은 사람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피해자는 나쁜 사람의 폭력이 유린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돼서 그날의 고통이 평생 트라우마로 각인이 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잔혹한 폭력에 아무런 감흥이 없기 때문에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불합리하기만 합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아픔으로 남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송혜교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더 글로리란 넷플릭스 드라마가 글로벌 인기 순위 4위까지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드라마를 챙겨보지 않지만 주변에서 알려줘서 유튜브에서 줄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다루고 있었어요. 동은이라는 약하고 어린 여자아이가 친구들한테 고데기로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선생님은 약한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오히려 구타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그려낸 걸 봤습니다. 동은이란 캐릭터는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버려졌고 기댈 곳 하나 없이 오직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가죠. 저 역시 중학교 때 한번 끔찍한 학폭을 당해봤기 때문에 동은이라는 캐릭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릴 때 당했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다면 아마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소위 날라리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2명하고 시비가 붙었고 1대2로 싸웠고 그게 이제 아이들이 말려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화근이 됐어요. 소위 일진들이 저한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벼르고 있다가 중3 졸업하기 얼마 전 무렵인데 그 2명이 여러 애들 연합해가지고 한 40몇 명이 저한테 온 거죠. 학교 점심시간이었고 제가 있었던 곳이 4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에서 뭐 피가 철철 흘리기도 했고 맞다가 결국 기절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한 말이 좀 기억나는데 너가 뭐 학교의 날라리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했다며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제가 하지 않았을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달려드는데 4층이어서 뛰어내릴 수도 없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는 그 사이에 전방위적으로 주먹 발길질이 날라와가지고 맞으면서 이제 결국 기절했죠. 중간에 하도 맞다가 의식이 좀 돌아왔는데 한 아이가 또 달려오면서 발길질해서 얼굴 한 번 더 맞고 다시 한 번 기절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참 후에 깨어났겠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몸, 찢어진 교복 이런 상태였는데 그 상태로 쩔뚝거리면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험하게 죽겠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었었고 참담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아기를 품고 이렇게 죽이려고 때리는데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학교 측에서 저한테 실질적인 어떤 위로나 어떤 공감,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것이 걱정됐는지 뭐 별다른 조치도 없었고요. 학교 폭력 주동자들의 부모님들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드는데 저는 뭐 그것이 악어의 눈물처럼 느껴지기만 했어요. 이미 폭력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저한테 그들이 운다고 조금의 위로도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심리상담센터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저희 집이 그런 심리상담센터에 갈 경제적 여건도 안 됐었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절망적인 기분으로 근근히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죽음에 가까워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학교에서도 약간 불량한 느낌을 주는 애들 한 2~3명 걔네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컹컹거리고 식은땀이 등 뒤에서 쭈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기억이 나요. 당연히 학교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죠. 이 무렵이 제 인생에서 가장 또 어두웠던 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근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죠. 너무나 이제 극복해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지만 노력해야겠다 결심하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불량배와 싸우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시작한 그 권상우처럼 저 역시 그때부터 온갖 무술을 다 섭렵했습니다.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합기도, 유도, 태권도 뭐 이렇게 많은 격투기들을 계속 닥치는 대로 배웠죠. 반복되는 훈련으로 육체가 좀 다부져졌고 힘이 생기니까 내면의 자신감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최배달이라는 존재를 영접을 했죠. 일본 땅에서 조선인으로서 수많은 괄시를 받으면서도 혈혈단신으로 강자랑 다 싸워서 다 결국 이겨버린 그런 최배달님을 떠올리면서 제가 겪은 트라우마가 점점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노력한 끝에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는 불량해 보이는 애들 몇 명 봐도 땀이 나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죽음 근처까지 가봤기 때문에 인간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아픔이 지금 와서는 약한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헤아리게 된 그런 동기가 되기도 했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 학폭 피해자들은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고 그것을 평생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음울한 그 기분을 떨쳐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최근에 아이들의 잔혹한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추행, 방화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35,390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중에 만 14세 중2 학생 2만 명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하향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먼저 제대로 본이 돼야만 하겠죠.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평생 후회할 짓은 하면 안 되겠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격려한다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